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진이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의 시선부터 살피던 진이도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자신을 찾아와 놓고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지우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따뜻한 캔 음료와 진이가 좋아하는 빵이 들어있었다. 밥 안 먹었죠? 내가 밥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있고요. 진이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지우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도희랑 끝냈습니다. 진이의 손이 멈췄다. 왜 그걸 나한테 말해요? 진이 씨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요. 그럼 더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았으니까.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더는 둘러대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 나를 버릴까봐 겁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았고 익숙한 관계에 매달렸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는 게 무서워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도희가 한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 내가 진이 씨한테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 되잖아요.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이가 시선을 내렸다. 그 말이 반가울수록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다. 본부장님은 지금 도희 씨한테 실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나한테 동정하는 거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요? 아버지는 남의 가정을 버렸고 엄마는 그 가정을 깨뜨렸어요. 나는 눈만 뜨면 누구 딸인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나도 평생 누구 아들인지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이가 지우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가족 안에서도 늘 시험을 봤어요. 실망시키지 않아야 했고 쓸모있는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입 밖에 냈다. 그러니까 진이 씨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조금은 압니다. 조금 안다고 다 아는 척하지 마요. 다 안다고 안 했어요. 앞으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애써 웃으려던 입술이 잘게 떨렸다. 본부장님은 참 비겁해요. 내가 제일 밀어내기 어려운 말을 골라서 하잖아요. 밀어내지 마요. 내가 또 상처받으면요? 그때는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닿지 않은 채 마주 서 있었다. 그러나 건물 맞은편에 세워진 차 안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 운전석 창문 위로 도희의 굳은 눈이 드러났다. 도희는 사진을 확대했다. 지우가 진이에게 건넨 봉투와 두 사람의 표정까지 선명했다. 헤어진 지 하루도 안 됐어. 도희는 화면 속 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그런데 벌써 저 여자한테 갔어? 잠시 후 지우가 진이에게서 돌아서자 도희는 급히 몸을 숙였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 앞을 지나갔다. 도희는 그가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와. 진이는 발신자를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도 무시하자 도희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진이는 메시지를 지우고 출판사로 들어갔다. 중비는 출근하자마자 진이가 준비한 신간 시안을 살폈다. 표지 한가운데에는 흩어진 가족사진 조각이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지는 그림이 놓여 있었다. 이걸 직접 그렸나? 네. 가족이란 태어나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중비는 그림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핏줄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에게 진이의 그림은 불편한 질문처럼 다가왔다. 가족을 버린 사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나? 그건 남겨진 가족이 결정해야죠. 용서받지 못하면? 밖에서 기다려야죠.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중비는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선경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언제부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선경과 도희가 출판사로 들어왔다. 도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그린 표지 시안을 펼쳤다. 아버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밤새 작업했어요. 지금 회의 중이다. 잠깐이면 돼요. 파일 보낼게요. 나진이보다 잘했죠? 도희는 중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려한 색과 장식으로 가득한 그림이었다. 선경은 도희의 편을 들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훨씬 낫네. 저 그림 봤잖아. 창작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림. 학원에서 배운 그림 같더라. 진이는 입술을 다물었다. 중빈이 선경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미술을 알아? 왜 몰라? 보는 눈 정도는 있어. 그럼 책의 내용은 읽어봤나?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림 보는데 책까지 읽어야 해? 표지는 책의 첫 문장이나 마찬가지야.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평가하지? 도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버님, 제 그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화려하다고 좋은 그림은 아니다. 자네 그림에는 보여주고 싶은 욕심만 있고 책이 말하려는 가족은 없어. 도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진이 시 그림에는 있고요. 적어도 자기 상처를 숨기지는 않았지. 선경은 진이가 듣는 앞에서 중빈이 도희를 깎아내리자 참지 못했다.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도희는 우리 지우하고 결혼할 애야. 그 결혼 지우가 끝냈어. 선경과 도희가 동시에 굳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젯밤에 들었다. 그런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지우가 결정할 일이다. 도희가 태블릿을 끌어안았다. 아버님, 오해예요. 지후 오빠가 지금 잠깐 화가 난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은 화풀이로 할 말이 아니다. 저한테 기회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다. 도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진이는 중빈을 말리려 했지만 도희는 이미 돌아서 출판사를 빠져나갔다. 선경은 진이를 향해 분노를 돌렸다. 내가 만족하니? 지후하고 도희 갈라놓고 이제 우리 남편까지 내 편으로 만드니까 좋아? 어머님, 진이 씨한테 하실 말씀 아닙니다. 뒤늦게 들어온 지우가 선경 앞을 막아섰다. 선경은 아들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너 정말 도희하고 헤어졌어? 네. 저 여자 때문이야? 도희가 한 일 때문입니다. 도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림 하나 가져간 게 사람 죽인 일이라도 돼? 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 그림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시잖아요. 알 필요 없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만 지켜요? 선경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거 가족 이기주의예요. 자기 자식이 한 일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돌 던지지 말라고요.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 그만하세요. 지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경이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자신보다 진이를 먼저 보호했다는 사실이 선경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다. 선경은 중빈과 지우를 차례로 노려봤다. 이 집 남자들이 다 저 여자한테 넘어갔네. 여보, 당신은 빠져.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상간녀 딸한테 마음이 흔들려?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취소해. 싫다면? 진희 씨가 무슨 잘못을 했지? 태어난 게 잘못이지. 남의 가정 깨고 낳은 딸이잖아. 중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식은 부모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선경은 처음 듣는 남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핏줄과 집안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중빈이 진이를 감싸고 있었다. 중빈 자신도 놀란 듯 손을 말아쥐었다. 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직원에 대한 신뢰만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출생을 이유로 밀어내는 선경의 말이 지우에게 향했던 오래전의 시선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지우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경이 아이를 품지 못했던 시간. 중빈은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 상처를 외면해왔다. 내가 틀렸던 것 같군. 뭐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빈은 선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사람만 감싸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 인생을 짓밟는 일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야. 선경은 모욕당한 얼굴로 출판사를 나갔다. 지우가 진이를 돌아보았다. 진이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우가 그 손을 잡으려다 중빈의 시선을 의식하고 멈췄다. 중빈은 못 본 척 서류를 정리했다. 임 본부장. 내 아버지. 사과할 일 있으면 미루지 마라. 사람 마음은 기다려주지 않아. 지우는 짧게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점심 무렵 영주가 출판사에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사빈이 부탁한 원고를 전해주러 왔다면서도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중빈은 그런 영주를 보자 사빈이 며칠 전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내가 만나는 분이 진이 시아버님의 본래 부인이야. 중빈은 영주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사빈이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신세를 지죠. 사빈 씨가 우리 오름이 일도 많이 도와줬고요. 제 동생이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영주가 어색하게 웃었다.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사빈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영주는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저한테는 가족이 먼저예요. 더는 누군가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이가 다가왔다. 큰아버님도 가족이에요. 영주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뭐래? 장군님과 제가 사랑의 큐피트가 된 것 같네요. 진이가 웃으며 중빈을 바라봤다. 중빈은 장군이라는 호칭이 못마땅한 척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웃음이 번졌다.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큰아버님은 준비 끝났어요. 이제 엄마만 마음 열면 돼요. 진이야. 영주는 나무라듯 불렀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마침 출판사에 들어온 사빈은 영주가 가져온 도시락을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이거 놔주려고 가져온 겁니까? 원고 갖다 주러 온 김에요. 놔주려고 온 거 맞네.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요? 안 그러면 평생 친구로만 남을 것 같아서요. 사빈은 도시락을 들고 영주 앞에 섰다. 어제 한 말 기억나죠? 영주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무슨 말이요? 프로포즈. 그건 프로포즈가 아니라 같이 늙으면 덜 외롭겠다는 말이었잖아요. 그게 프로포즈지 뭡니까? 사빈 씨, 당장 결혼하자는 말 아닙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족 핑계로 밀어내지 말고 내가 기다리는 것까지 막지는 말라고요. 영주는 사빈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중빈은 처음 보는 동생의 진지한 얼굴 앞에서 더 이상 농담하지 않았다. 사빈아, 형은 반대하지 마. 나 이번엔 형 말 안 들어. 누가 반대한다고 했나? 사빈이 놀라 형을 바라봤다.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만 하지 마라. 영주의 눈가가 젖었다. 가족이라는 벽이 자신을 다시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중빈은 두 사람의 앞을 막지 않았다. 출판사 밖에 서 있던 세리는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사빈이 영주에게 도시락을 받아들고 웃는 모습. 중빈과 진이가 두 사람을 응원하는 모습이 한 가족처럼 보였다. 세리는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갔던 사빈의 자리에 이제 영주가 있었다. 빌려달라던 돈을 거절했던 이유도 자신을 바라보던 사빈의 눈빛이 달라진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세리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가슴에 눌러 안았다. 봉투 안에는 차민기가 남긴 회사 지분 관련 문서가 들어있었다. 영주의 아들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세리가 관리해온 흔적이었다. 세리는 문서를 버리려다가 다시 넣었다. 노영주, 넌 늘 내가 갖고 싶은 걸 먼저 가졌어. 그러나 이번에는 원망 끝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진이었다. 진이가 이 서류를 알게 된다면 또 영주의 편에 설 것이 분명했다. 세리는 돌아서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민기 상속 재산 다시 정리해요. 아무도 모르게. 저녁이 되자 지우는 출판사 주차장에서 진이를 기다렸다. 진이가 나오자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집에 데려다 줄게요. 버스 타면 돼요. 어머니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같이 있고 싶어서요. 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차에 올랐다.
지우는 곧장 출발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진이에게 건넸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반지예요? 어제 기억나죠? 프로포즈. 내가 언제요? 취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정확히는 나 같은 남자 데려갈 여자가 없으면 진희 씨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진희가 당황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아니라 작은 연필깎이가 들어있었다. 오래전 진희가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 진희 씨가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웃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 마음 받아달라는 말 안 할게요. 대신 혼자 도망가지는 마요. 진희는 연필깎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본부장님, 지우라고 불러요. 그건 아직 안 돼요. 언제는 되고요? 내가 정해요. 지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기둥 뒤에 숨어있던 도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진희의 표지 그림을 베낀 원본 파일과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도희는 곧바로 지우의 집으로 향했다. 선경은 도희가 내민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오늘 찍은 거야? 네. 오빠는 헤어지자마자 나진이한테 갔어요. 내가 그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나서면 오빠는 또 진희 편을 들 거예요. 도희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진희가 태블릿 도난 사건 직후 자신의 그림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것처럼 조작된 기록이 떠 있었다. 이번에는 나진이가 훔친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선경이 불안한 눈으로 도희를 바라보았다.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안 들켜요. 이미 출판사 서버 접속 기록도 바꿨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어머님은 아버님만 설득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 시각 중비는 혼자 남은 출판사에서 진희의 표지 시안을 다시 살피고 있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을 확인하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진희가 작업했다는 시간보다 사흘 앞서 같은 구도의 그림이 출판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최초 작성자로 표시된 이름은 도도희였다. 중비는 두 파일을 번갈아 열었다. 먼저 저장된 파일은 도희의 것이었지만 세부 작업 기록은 모두 비어 있었다. 반면 나중에 저장된 진희의 파일에는 수십 번의 스케치와 수정 과정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날짜를 바꿨다. 중비는 서버 관리자를 불러 접속 기록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삭제된 기록 하나가 되살아났다. 도희의 계정에 접속한 장소는 도희의 작업실이 아니었다. 중빈의 집이었다. 접속에 사용된 노트북도 선경의 것이었다. 중빈은 복원된 기록을 인쇄해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선경과 도희가 무언가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다. 뭘 숨기는 거지? 선경이 놀라 노트북을 닫았다.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중빈은 인쇄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버 기록을 조작했더군. 도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내가 진희 씨 그림을 훔쳤나? 아니에요. 그럼 왜 내 파일에 작업 과정이 하나도 없지? 도희가 선경을 바라보았다. 선경은 아들의 결혼을 지키려고 도희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중비는 노트북을 열어 직접 확인했다. 조작된 접속 기록 아래에 사진 폴더 하나가 떠 있었다. 중빈이 폴더를 열자 지후와 진희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사진 사이에는 출판사 사무실, 영주의 집, 그리고 병원에 있는 오름이의 모습까지 섞여 있었다. 아이까지 따라다닌 거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지? 도희가 노트북을 빼앗으려 하자 중빈이 손으로 막았다. 화면 아래쪽에 자동 저장된 메시지 창이 열렸다. 사진을 보낸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중빈의 눈이 흔들렸다. 나세리.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후와 진희가 들어왔다. 진희는 화면에 떠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보았다. 곧이어 저장되지 않은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됐다. 진희가 누구를 만나든 전부 찍어둬요. 임지후가 내 딸 인생까지 망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진희의 손에서 연필깎이가 떨어졌다. 엄마가 나를 감시했다고요?